안녕하세요. 서울 도심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유마이하우스 정지다 대표입니다. 오늘은 단독주택을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양쪽 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단독주택 관련해서 이렇게 낡은 주택을 우리 유마이하우스가 이렇게 멋지게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멋지게 바꿨어요 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메인 내용이고요. 또는 단독주택 살면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성을 빼고 이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단독주택에 살아야 되고 왜 단독주택을 공사해서 들어가려 하는가라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처럼 공동주택처럼 관리를 해주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자체가 기본적으로 건축주의 개성에 맞게끔 공사를 돼 있든지 리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마감재나 지붕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뭐 100개면 100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약간 더 비싸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단독주택 보면은 대부분의 단독주택이 관리 유지보수가 좀 잘 안 돼서 지저분하거나 비가 새거나 뭐 얼음이 얼어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공동주택에 비해서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유지보수가 덜 돼도 단독주택이 더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찜찜하고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공동주택은 사실은 페인트가 어디가 까져 있어도 이 내가 살고 있는 실내 부분만 내 집이지 나머지는 나와는 좀 상관없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의 담장이나 외부나 또는 데크 부분이 까져 있을 때 굉장히 창피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하지만 빌라나 공동주택 이쪽에 입구나 어디 외벽 이런 쪽에 페인트가 까져 있다든지 더럽든지 이런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하지만 지인분의 단독주택 갔을 때 임팩트가 팍 있잖아요. 왜 이렇게 더럽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거 왜 안 했지?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주는 에코백이라든지 굉장히 고퀄리티의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든 아무리 싸든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디자이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다니다가 흠집이 나도 색깔을 내가 지정 안 했어도 내가 100%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지만 그냥 메고 다니잖아요. 하지만 이 사이즈나 이 느낌이 좋아. 에코백이지만 좀 그래. 그리고 또 명품백을 내가 20년 전에 갖고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핸드그립만 남아있어. 그래서 핸드그립을 에코백 그립으로 교체를 했더니 뭔가 사이즈도 마음에 들고 명품의 느낌도 나고 나만의 뭔가 자부심이 막 뿜뿜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며칠을 막 메고 다녔는데 저쪽이 약간 실밥이 좀 터졌어. 막 이런 것들이 내 눈에는 막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기성품의 명품이라든지 에코백은 색감이 이렇게 뭔가 안 맞거나 재질감에 이질감이 있어도 그냥 이거는 남이 디자인했고 공장에서 나온 거니까 당연하게 메고 다니지만 내가 이거를 만들고 참여했고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시선이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고 내 스스로도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거나 아주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유지보수가 안 되면은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니까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독주택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유지보수나 관리나 기존에 공사했던 부분들을 좀 덜 돼 있어서 춥거나 덥거나 더럽거나 물 새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해가지고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오게티가 너무 싫다. 이런 부분이 싫다가 아파트보다 더 부가가 많이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부분 또는 단독주택을 좋아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주장창 얘기할 건데 저는 이제 올해가 나이가 50이에요. 76년도에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시골집에서 태어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그냥 시골집 단독주택이 그냥 빡 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자랐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도 그 영등포 쪽에서 한 지붕 세 가지고 보면 그런 색한방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건너방에 이제 새들어서 살고 결혼해서 아파트에 살아봤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14년간 단독주택만 주장창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단독주택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살아보고 많이 공사해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고 저만큼 단독주택 관련해서 많은 일을 했던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단독주택을 왜 살아야 되고 왜 행복하고 왜 즐거운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즐겁다. 저는 공동주택도 살아봤고요. 단독주택도 살아봤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이 월등히 만족도나 행복감이나 이런 것이 높습니다. 우선 이제 단독주택은 작지만 옥상이라든지 마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레이아웃들이 단조롭지 않고 개인적인 제 느낌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즐겁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가을철이라든지 봄철이라든지 겨울에는 눈이라든지를 맞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태우신 분들은 담배를 태운다면 거실에서 TV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거하고는 정말 100배, 200배 차이의 그 감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오토바이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의 취미는 이제 오토바이인데 나의 취미를 월등히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단독주택인 것 같아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자그마한 골프 연습장 또는 큰 실내 골프 연습장 또는 퍼티장 다양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 단독주택 살 때 집이 4층까지 있었는데 1층은 실내에다가 거실에다가 오토바이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마당에서는 1년 내내 내가 원하는 만큼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칫솔로 오토바이를 하나하나 닦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에 지열된 오토바이들은 또 이제 지인분들이나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한테 이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단독주택은 저한테 쉬면서의 힐링 공간 되지만 1부터 10까지, 100까지가 다 간지와 제 이 자랑할 수 있는 공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마당에서 또는 옥상에서 지인들을 불러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이제 아무래도 층이 나눠지는 집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하게 다른 층에서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전시되어 있는 내 오토바이라든지 내 취미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인들하고 즐기는 내내 저의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계속 높여주는 그러면서 또 활력소가 되는 단독주택인 저한테는 그런 굉장히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꿈 같은 공간입니다. 저희 아들들이 7살 때부터 단독주택에 살기 시작했는데요. 중학교 때까지 이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작은 마당이지만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친구들을 매일 불러서 수영하고 또 물장난치고 겨울에는 그 안에서 눈사람 만들고 자전거 타고 야구하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제가 이제 아래층에서 자고 있으면 애들 뛰는 소리에 깨요. 단독주택은 단열이 잘 되고 기밀한 집일수록 실내 층간소음은 더 심합니다. 외부 소음은 차단되지만 실내 소음은 밖으로 못 빠져나와서 좀 울리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시끄럽다고 소리치는데 이런 과정들도 저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단독주택은 대부분 단층 주택을 빼고는 계단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계단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은 계단 옆에 있는 창가에서 낮잠을 잔다든지 또는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감성 풍부하게 그냥 풍만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은 어떻게 컸을까요? 지금 국가대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들이 3명 있고요. 07년생 쌍둥이 아들이 있고 16년생 누뚱이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 아들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실내장식이라는 종목에서 연습을 굉장히 해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목재를 이용해서 커팅기 또는 대패, 빼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문틀, 창문틀, 그다음에 몰딩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상이나 수영처럼 서울시 대회, 전국 대회, 그다음에 올림픽 이렇게 기능 대회 이렇게 굉장히 대회가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회도 있고요. 각 나라별로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들이 서울시 대회에서 1, 2등을 했고요. 그때는 우리 둘째가 1등, 첫째가 2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대회에서는 고등학생인데도 대학생들 실업계 선수들을 다 제끼고 첫째가 1등, 그다음에 둘째가 살짝 실수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2025년 실내장식 목수 부분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기 진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거든요. 우리 쌍둥이 아들들은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살지 않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삼각형 마당과 4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협소주택처럼 돼 있었거든요. 1층에는 아빠 오토바이가 가득 있고 그다음에 마당에는 자기 야구 배트가 가득 있고 뭐 이런 특색 있는 주택에 살다 보니까 자기만의 세상이 있더라고요. 놀이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다양한 취미로 살다 보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처럼 그냥 입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서울시대회 우승하고 전국대회 우승한 친구들은 보통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올림픽에 나갑니다. 근데 우리 쌍둥이들은 국가대표에서 올림픽보다는 북미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 쪽에서 북미대회에서도 이런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등을 해가지고 캐나다 미국 쪽에서 아빠처럼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틀에 박혀있는 생각이 아니라 저도 생각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거 보면서 저는 단독주택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AI 시대에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창의성 있게끔 자신만의 능력과 손기술 또는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들이 며칠 전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 대표로 해서 이렇게 상도 받고 그다음에 쌍둥이 기능대회라고 치면은 쫙
이렇게 신문에 도배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직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계단 많은 집에서, 마당 있는 집에서, 옥상 있는 집에서 컸던 아이들이니까 제가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신문에 도배가 되고 졸업식에 나가서 대표로 상을 받고 이런 저한테 누릴 수 있는, 호사를 줄 수 있는 장한 아들로 켜줘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입니다. 제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살면은 꼭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은 부모님한테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환경은 저는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공사했던 연희동의 의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3대째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정말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만족도가 끊임없이 느껴지더라고요. 교수님 이제 자녀분들 또 이제 손주분들은 이 집에서 다 같이 살잖아요. 네.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저희의 삶을 사는 그쵸.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에 여유롭다 그럴까?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죠. 100평짜리 아파트였다 하더라도 네. 세 세대가 세 가족이 사는 거는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100% 맞는 얘기죠. 100% 맞는 얘기죠. 아신 대로 이제 층간 분리가 되니까는 뭐 아침 식사할 때라든지 저녁에 잠깐 저녁 식사할 때라든지 그때는 뭐 어울려서 같이 있지만 또 나머지 생활은 각자 하니까는 그런 면에서 부담이 아주 들고 또 선주님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는 그냥 마당에서 축구 골대 만들어 놓고 아빠랑 축구 시합도 하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서 분명히 저는 장점이 많은 주거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지보수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이런 손재주가 있는 분들한테는 또 그거 역시 취미가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투자적인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환급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적으로 굉장히 돈을 넣기도 편하고 빼기도 편하고 또 올라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환급성도 좀 힘들고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 14년간 단독주택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 추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지역의 단독주택을 굉장히 공사를 자주 갔기 때문에 14년 전과 지금의 매매 가격을 보면 확실히 오른 걸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좀 적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말한 세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단독주택은 이 세 가지 장점은 투자적인 거 또는 돈으로 대변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우리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동산 투자가 아쉽다면은 그거는 요즘 펀드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차익만큼 돈을 넣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불리시고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살음으로써 나의 노후 생활과 나의 자식과 그다음에 현재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리프레시도 빠르게 되고 또 만족도가 높고 내 가족들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서 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단독주택의 이성적인, 기능적인 거나 어떻게 공사했어요 라는 내용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핵심, 단독주택은 왜 즐겁고 왜 행복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단독주택 리모델링 또는 단독주택에 관련된 컨텐츠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만들 때마다 쑥스럽고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